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43명 발생을 했습니다. 2,000명 가까운 수치죠. 자,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 때문에 최대한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한편 전 국민 1차 접종률이 67%를 넘은 가운데 이르면 오늘 전 국민 1차 접종 7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추석 연휴 전에 조금 떨어지는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봐요. 떨어지는 수치가 아니라 약간 올라가는 수치라서 더 그래요? 걱정됩니다. 보통 예. 주말 효과가 없어지는 수요일 날은 항상 지금 2,0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목요일부터는 약간씩 줄어듭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죠. 예. 어제보다 137명 줄어들어서 1,943명이긴 한데 지난 일주간을 보면은 어제까지를 보면은 1,796명이에요, 하루. 굉장히 높은 숫자죠. 네. 그 이전 주가 1,712명이었으니까 약 84명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소 추세라기보다는 아. 미미하게 약간 늘어나는 추세인 걸로 볼 수 있는데 예. 조금 위험한 수치가 하나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서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의 확진자 수가 네. 어제가 496명, 그제가 513명이에요. 네. 이 얘기는 지역사회에서는 무증상 감염의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오늘도 78%가 넘어갔고요. 예. 어제도 80.5%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 특히 이 서울에서의 발생이 굉장히 높고요. 예. 수도권에서의 발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상당히 좀 안정세이긴 하다는 것이죠. 예. 하지만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서울 수도권에서부터 비수도권으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줄어들면 좋겠는데 약간 늘어나는 추세가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번 주말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 추석에 만약에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전국적인 확산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첫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10월 초가 되면서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이 두 주 정도가 아주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일단 확진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재택치료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일단 재택치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확대했을 때 좀 우려되는 지점은 없을까요? 이게 많이 우려가 되지만 환자가 굉장히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죠. 네. 뭐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입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재택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수십만에 달하는 이런 상황이고 거기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의료체제 자체가 붕괴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 즉 경기, 강원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약간 몇십 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자택 치료는 하지만 생활치료센터에 못지않게끔 모니터링이 잘 되겠죠. 지금은 간호사들이 매일 전화를 하고 본인도 2번씩 연락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체온하고 산소 포화도 정도 알려줄 수 있다면은 예. 확실히 거기서 이상 소견, 자기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만약에 이상 증상이 생기면 바로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은 입원을 시키거나 진찰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줘야만 되겠죠. 갑자기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배 구조라든지 또 본인들의 결국 자가격리랑 마찬가지인 거니까 이 수칙을 집에서 격리가 되면서 치료를 받는 데지만 치료는 사실 별로 없는 거거든요. 네. 뭐 진통제 정도 먹는 정도이기 때문에 집에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시키는 것을 막는다면은 일단 위드 코로나라는 걸 가기 위해서는 환자 수가 많아졌을 때 전부 확진된 사람들을 지금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병원으로 입원시킬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재택치료를 할 수 있다면은 의료 체제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가야 될 부분이고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한다면은 우리나라 정도의 인식 수준이라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네. 정부가 여러 방면에서 이제 대비책을 고안을 하고 있고 추석 연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통 요충지에 임시선별 검사소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석 연휴에도 좀 장소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검사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앞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추석 연휴 동안에 비수도권으로 다시 갔다가 오는 이 이동량의 증가에 따라서 전국적 확산 그리고 다시 수도권에서의 상황 악화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좀 증상이 있거나 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검사를 해서 이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시선별검사소를 이제 늘리는 그런 상황인데 예. 원래 이제 여름철에 휴가 때 좀 늘려놓은 이 임시선별검사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검사소들의 운영을 연장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3일날 13곳을 또 추가로 늘렸어요. 합쳐갖고 네. 그래서 17곳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인데 이게 주요 터미널이라든가 역 이런 데 이제 설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진단을 해보시면 되겠고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연휴 기간 동안 운영되는 검사소가 하루 평균 한 544개 정도가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다만 이게 계속해서 이제 운영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그렇죠.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마다 검사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544개가 이제 일시에 다 돌아가는 그런 상황 아닐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어디서 알아봐야 되냐? 어느 검사소가 언제 가동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 관련 이제 홈페이지에서 파악이 가능하고 지자체에 연락을 해갖고 알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응급의료 포털 이런 이제 공간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추석 연휴 기간에라도 좀 증상이 있거나 좀 의심이 될 경우에는 바로 좀 검사를 받으시라라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좀 권고니까 이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드디어 다닐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거의 다 다니는 것 같은데, 근데 고3들은 수능 때문에 백신을 맞은 학생들이 많고 그 아래 그 학년들은 거의 못 맞았잖아요. 근데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 학교에서 지금 확진자가 좀 나오니까 걱정이 좀 되나 봐요. 그 고3 말고 그 아래 나이의 학생들은 언제 맞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학교 내에서의 확산이 엄청납니다. 네. 예방접종이 높은 영국, 미국, 이스라엘 전부 그렇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5배 이상이고 학교에서 의무 접종을 시켜요. 그래서 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으면 학교에 못 오고 또 진단검사를 받아갖고 오는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데 그거는 이제 방역이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그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예, 실제 예. 학교 내에서의 집단 감염이 그다지 많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80% 정도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배 정도는 늘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네. 절대 수 자체가 적고 학교 내에서의 집단 발생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18세 이상은 맞았어요. 물론 18세 이하라도 수능 시험 보겠다고 그러는 학생들은 맞았습니다. 예. 16세, 17세도 맞은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네, 숫자로는. 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12세부터 17세까지는 파이자 백신을 맞을 수는 있어요. 식약처에서 승인은 돼 있는 상황인데 예. 문제는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할 거냐 하는 것이죠. 아마 11월 정도부터 실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방접종은 받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의 문제점은 12세부터 17세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구가 한 276만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2,300명 정도가 감염되고 그중에 2명, 3명 정도가 위중증으로 갔어요. 근데 그 네. 2명, 3명도 기저질환이 깊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고 예.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에 걸렸을 때 위해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이죠.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위중증으로 가지 않고 가볍게 지나가는 데 비해서 네. 문제는 이 롱 코비드라고 그래갖고서 후유증은 사실 만만치 않아요.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고지만 절대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파이자 백신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 층으로 가면 어린 층으로 가면은 12세, 17세일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심근염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특히 남자 아이들이 더 높고요. 여자는 좀 적고요. 특히 12세부터 15세가 더 높습니다. 16세, 17세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해도를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꼭 이득이 된다 하고 지금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1차 접종만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했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맞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학부모, 학생들한테 맞히는데 물론 동의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네. 근데 이 인구 집단이 꼭 필요한 이유는 집단 면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학교 내에서의 유행을 억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학교 내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서도 꼭 접종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심근염이라는 것은 사실은 위중증으로 가기는 그다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만 할 수 있다면 이런 시스템만 잘 갖춘다면 바로
접종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우리나라에 아직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20대 인원층들도 심근염의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심근염 진단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네. 이 얘기는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낫는 것이고 진단 자체가 그다지 쉽지는 않다는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방 접종을 받았을 때 진단 자체는 음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계속 증상이 있다면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나라 아마 방역 당국에서도 파이자 접종을 하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원하고 학부모들이 동의를 해야만 접종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접종률 자체는 그다지 높을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리가 조금 더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게 학원이나 또 기숙학원 같은 데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어떤 뭐 추석 명절 연휴도 그렇고 어떤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교육 당국은 상당히 고민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면 등교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이런 여론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는 좀 전면 등교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교육부의 의향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석에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추석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겠느냐가 상당히 의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학교에서의 이 추석 지나고 나서 학교에서의 방역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백신 접종이나 이런 것도 뭐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역 이 방역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취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연휴 기간에 이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아예 이제 학교에 등교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증상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 들어올 때 발열 검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이제 좀 발열이 있는 사람들은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내용 중에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학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기숙사는 계속해서 같은 이제 공간 내에서 여러 사람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위험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소 전에 꼭 PCR 검사를 이 PCR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음성 확인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좀 PCR 검사가 제대로 되고 좀 이 감염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사회 특히 이제 학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종사자들에게도 이렇게 PCR 검사를 받을 것을 이제 권고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학원에서의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거를 따로 이제 점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치에 이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또 아무래도 이제 학교를 등교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가급적이면 아예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위험을 크게 줄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이 이동 자체를 줄여달라고 추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역 당국이 키스트와 함께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이게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분석 결과라고 들었거든요. 추석 연휴 때 아무래도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 일종의 코로나 감염 위험 분석을 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전제가 있습니다. 마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추석 때랑 비슷한 환경을 전제하는 것이죠. 예. 마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한 33평 아파트 정도 넓이가 되는 곳에 뭐 안방, 거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과연 어떤 조건을 제하면 어떤 조건을 이제 걸면 이제 감염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걸 좀 측정을 한 것인데요. 일단 12시간을 모여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모여 있을 경우에 감염 확률을 따져보면 한 78% 정도 감염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지금 좀 계산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전제를 했을 때 만약에 30분마다 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78%를 60%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10분에 한 번씩 환기를 했다라고 하면 42%, 즉 2분의 1 수준까지 감염 위험을 낮출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연구의 결과고요. 그다음에 환기를 10분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모여 있느냐를 한번 달리 해보자. 이 실험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방금 말씀드린 12시간을 4시간으로 줄였을 경우에 감염 가능성은 22%로 줄어든다. 즉 애초에 78%와 비교하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시간만 모여 있는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14%, 15% 아래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장시간 모이는 것을 피하고 짧은 시간 모이는 것이 좋고 네. 그리고 모인다 하고 하면 환기를 되도록이면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 좋다. 10분에 한 번씩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환기가 불가능한 공간에 모여야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이런 이제 좀 내용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제 결과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환기라는 게 어느 정도 열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야지 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예. 꼭 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환기라는 게 창문 열고 뭐 한 10분, 20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분, 20분 있으면 좋은데 이게 집안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맞바람을 칠 수 있는 환경이라 그러면 그렇죠. 뭐 10분 이라도 충분히 될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출입문까지 현관까지 다 열어놓으면은 양방향으로 될 수 있는데 네. 사실 한쪽 면만 창문이 있다 그러면 환기가 거의 불가능한 예.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열어놔봐야 공기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바람이 불지 않는 한 통하지 않잖아요. 이럴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선풍기라든지 서큘레이터를 바깥 방향으로 해놓으면은 공기가 순환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환기를 꼭 한다면은 예.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이 좋고요. 사실은 이 가정보다도 직장에서의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직장인 경우는 건물일 경우에 있어서는 공조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공조에서 물론 외기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몇 % 안 됩니다. 예. 그런 데다가 열효율을 위해서 난방, 냉방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외부 공기가 더 적어지는 숫자. 뭐 자동차에서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외부 네. 공기 들어오는 거랑 내부에서 돌리는 것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 공조 장치를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 얼마나 살균을 잘 할 수 있느냐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건축을 할 때에는 이 부분에 이 살균을 하는 건 그다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네. 물리적으로 열을 가한다든지 뭐 UV를 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앞으로 기존의 건물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하고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까지 감염에 대해서는 환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을 꼭 적용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돼서 예.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갖고 우리를 환기를 얼마나 잘 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의 시뮬레이션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는 이 집단 면역을 통해서 백신을 이제 접종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일부가 있을 때 이 사람들도 일정 정도는 이제 좀 이 확진될 확률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된다고 해서 그 집단 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다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감염자 숫자를 이 확진자 숫자를 줄여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백신 접종률은 얼마나 돼야 되느냐 이걸 전제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성인의 80%, 고령층의 90%가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됐을 때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집단 면역이 달성됐다라고 한다. 이렇게 네.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에도 이게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고령층이라든지 좀 위험한 경우에 이렇게 좀 사망한다든지 중증화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제 좀 크고 넓게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우리가 백신 접종을 더 이제 좀 속도를 내서 접종 완료자 숫자를 이 기준에 맞출 수가 있느냐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설명까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의 접종률이 또 중요해지겠네요. 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